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chasing stars. You're caught up in nothing, wasting your time ain't chasing stars. You live in the moment, carried away from who you are. 'Cause you're lost in illusions, dreams and confusion. Oh yeah. 그러니까 충격량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강의 업로드하는 게 좀 많이 늦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과목들을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다른 과목을 먼저 듣고 있다가 이제 물리학에 올라가면, 이 물리는 한 번에 쭉 듣는 게 좋거든? 하나씩 듣는 것보다 연달아서 들어야지 전에 거를 까먹지 않고 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한 번에 2개, 3개씩 쭉 듣는 거를 선생님이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운동량을 학습했었는데 그 다음은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도 1학년 통합과학을 하면서 선생님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배웠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오늘 수업하기 전에 이 운동량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식을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운동량 P라고 기호를 표시했는데 P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법칙 한번 써볼게요. M1V1 더하기 M2V2는 바로 M1의 V1 프라임 더하기 M2의 V2 프라임이다. 이렇게 운동량 보존식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인 충격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격량 볼게요. 당연히 이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에 따라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한번 수식을 써놓고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충격량의 기호는 I를 사용을 해요. 임펄스, 영어 단어 임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충격이란 뜻이거든. 임펄스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I는 힘 곱하기 걸린 시간 F 델타 T 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거 기억할 거야. 그 식입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과 물체의 힘 F가 시간 델타 T 동안에 작용할 때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도 한번 적어볼게요.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기 때문에 시간은 세컨드이기 때문에 초기 때문에 ns 이렇게 단위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금 보니까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볼게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힘과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X축에 시간이 있고 Y축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첫 번째 이 가의 그래프는 힘이 어떤 경우냐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하냐면 이 면적은 힘과 걸린 시간을 곱해준 거기 때문에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될까요? 면적이 바로 충격량 I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지금 나 그래프를 보면은 힘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수학 시간에 그 미분과 적분할 때 배우는 건데 마찬가지야. 이렇게 곡선으로 변화하지만 부분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직사각형의 밑변은 역시 델타 t가 될 것이고 요 높이가 그 부분에서의 f가 될 건데, 그럼 여기 노란 색깔 색깔칠한 거, 이게 지금 하나의 작은 충격량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돼? 색깔칠한 게 다 이렇게 모이면은
바로 이 전체 면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역시 전체 면적이 충격량 i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이 걸린 시간 데타 t를 매우 작게 하면은 이게 유려하게 이렇게 곡선의 면적을 표시하는 게 될 텐데 이것도 역시 이 면적은 충격량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힘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한다? 바로 충격량을 의미한다.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이렇게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럼 우리가 문제에 이 그래프가 나오면 면적은 뭐니까? 면적이 만약에 그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4MV라고 나왔어. 그럼 면적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4MV가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거죠. 그럼 충격량은 뭐니까? 충격량은 뒤에서 배울 건데 운동량이 변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4MV만큼 운동량이 변화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되는 건데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쌤이 언급을 해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가 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겠지만 우리가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했던 그 충격량과 운동량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자세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 기본적인 원리는 되게 단순할 수 있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또 결과적인 식을 암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해주면 되고 그리고 잠깐만 전에 학생 하나가 질문했던 게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 학생 하나가 카카오톡으로 질문했던 게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언급해주고 좀 넘어갈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그 물체의 가속도라고 하는 거를 A라고 표시하거든요. A는 가속도예요. 엑셀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A랑 G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이 있어서 선생님이 좀 언급을 해줄게요. 이 가속도 A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A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다 라고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던 물체가 F의 힘을 받아요. 이때 이 물체의 질량은 m이었어. 그럼 바로 가속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는 F라는 힘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m분의 F라고 하는 가속도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속도 A의 개념이고요. G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G라고 하는 거는 중력 가속도예요. 가속도의 한 가지 종류인 거야. 중력 가속도인데요. 이 중력 가속도를 언제 느낄까요? 그렇지.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낙하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바로 m 곱하기 g라고 이야기해요. mg. 그러면 이 친구는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바로 이 친구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을 받으며 낙하하는 동안에는 이 친구는 가속도가 g, 중력 가속도인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점차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 g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g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9.8m/s의 제곱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문제에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이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쓰면 안 되고 그냥 요거는 g라고 표기를 시험 문제에다 해주면 됩니다. g값이 얼마인지가 나오면은 그 숫자를 대입해주면 되고 따로 g값이 표기가 되지 않으면 그냥 문자 g로 표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의 한 가지 종류이며 중력을 받으며 낙하하는 물체가 갖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한 거야.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 충격량과 운동량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한번 배웠던 거니까
질량이 m인 물체에 일정한 힘 F를 델타 T의 시간 동안 작용을 했대요. 그럼 이 친구는 힘을 받았으니까 속도가 뭐 할까? 속도가 변화하겠죠.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델타 t분의 v 빼기 v0가 되고요. 앞에 m을 곱해줘야 되고 이걸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m을 양변에 곱해주면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식을 집어넣으면 되겠어? 운동량 P는 mv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결국에 F 델타 T 곱한 게 바로 mv-mv0구나 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조식에서 어떤 걸 얻을 수가 있냐면 이게 바로 뭘 의미하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기 때문에 델타 P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힘과 걸린 시간을 곱해준 거 아까 뭐라고 했지? 요거를 충격량이라고 했는데 충격량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 물체가 충격을 받았어.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받았어. 그럼 반드시 이 물체는 속도가 변할 거야. 빨라지던가 느려지겠지. 그러면 속도가 변화했다는 것은 바로 이 친구의 운동량도 변화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로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 암기! 그래서요, 이 운동량 변화하는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은 당연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똑같겠죠. 그리고 힘의 단위 뉴턴은 kg/s 제곱인데 왜냐면 F는 ma이기 때문에 m의 단위가 kg, a의 단위가 m/s 제곱이니까 충격량의 단위 ns는 kg/ms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F 델타 T인데 F는 단위가 뭐지? F는 kg/ms의 제곱인데 델타 T는 단위가 뭐지? 세컨드지. 곱해줬어. 뭐가 남아요? 그렇지. kg/ms가 남죠. 얘가 단위가 뭐랑 같냐고 하는 거냐면 얘가 바로 아까 우리 F 델타 T 충격량은 단위가 뭐라고 했어? 뉴턴 세컨드라고 했잖아. 그러면 뉴턴 세컨드라고 하는 거는 바로 kg/ms하고 똑같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단위는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단위는 그때그때 주어진 문자의 단위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단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충격량과 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썼던 식을 다시 한번 써볼 건데 우리 I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했습니다. 이제 암기해줘야 돼요. 이 식이 어떻게 밝힐 수가 있냐면 F라고 하는 거는 바로 델타 T분의 I구나. 근데 I가 뭐였어?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이 변하기 때문에 델타 T분의 델타 P구나 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씩 써볼게요. 충격량 I라고 하는 거는 힘과 시간의 곱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힘이 일정해요. 일정한 힘을 작용할 건데 내가 힘을 주는 시간을 길게 할 거야. 힘을 오랫동안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충격량도 크겠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가 크니까 어떤 물체가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충격량 I라고 하는 거는 힘이 일정할 때는 뭐에 비례한다? 비례한다. 뭐에 일정? 걸린 시간에 비례한다. 뭐가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할 때.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이번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만 힘을 줄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만 힘을 줄 건데 그러면
내가 매우 큰 힘을 줄수록 충격량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커지겠죠. 그러면 역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비례한다? 힘에 비례한다. 뭐가 일정할 때? 걸린 시간이 일정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골프공으로 골프를 칠 때 이게 콩나물이 아니고 골프채야. 골프공으로 골프채를 치는 게 아니라 골프채로 골프공을 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를 크게 해야 돼? 공을 내가 멀리까지 보내고 싶어. 공의 운동량을 크게 하고 싶어. 즉 충격량을 크게 하고 싶어. 그럼 뭐를 크게 하면 될까? 이 골프채를 치는 힘을 크게 하거나 혹은 골프채로 골프공이 닿는 그 충돌하는 시간을 크게 하면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을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채로 골프공을 칠 때 이 자세를 보면은 이 골프채로 닿았다가 이렇게 쭉 계속 골프공을 쳐주거든. 한번 짧게 톡 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쳐준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야? 야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트로 야구공을 칠 때 짧게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길게 쳐주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힘 갖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 대포가 포탄을 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골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힘이나 시간을 길게 해서 뭐를 크게 하기 위한 원리야? 충격량을 크게 하기 위한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다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한번 여기까지 했으니까 왼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 질량이 1kg인 물체의 크기가 3N인 힘이 2초 동안 작용했을 때 물체가 받는 충격량 크기는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식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식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이 문제가 술술술 풀릴 거예요. 충격량의 식은 뭐지? 충격량 I는 바로 뭐지?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했으니까 F가 얼마입니까? F는 3이고요. 시간은 2네요. 얼마야? 6. 단위는 뉴턴 세크. 그 다음에 힘을 받는 동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바로 I가 바로 모름해야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운동량이 변하기 때문에 6 뉴턴 세크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66. 다음 수평면에서 잘 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봐야 돼요. 별표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던 질량이 3kg인 물체가요 벽면에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뭐가 이상한데 문제가? 잠깐만. 숫자가 잘못 나왔네. 자, 우리는 그냥 저기 문제에 있는 숫자를 고치겠습니다. 수평면에서 3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질량이 2kg인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물체가 벽에 충돌하는 동안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얘들아, 운동하던 방향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방향을 반드시 주의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거 부호 고려해서 한번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구해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델타 P인데 요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나중 운동량을 선생님이 MV'이라고 하고 처음을 NV라고 할게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질량은 2kg이고 속도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2m/s 빼기 처음 운동량은 역시 2kg이고 속도는 3이겠네요.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 10이겠네요. 10 맞지? 6 마이너스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10이 의미하는 건 뭐지? 바로 이 친구가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량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 떼줘? 당연히 떼줘야지. 정답은 10. 됐나요? 그러면은 물체가 벽에서부터 받은 충격량은 뭐가 될까요? 운동량의 변화가 바로 뭐지? 충격량이니까 정답은 10. 아직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끝이 아니야. 잠깐만. 3번. 물체가 벽에 충돌할 때 벽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아까 운동량이 변화하는 게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힘을 어디로 받는다고 했어요? 왼쪽 받는다고 했죠? 정답은 당연히 왼쪽. 오른쪽 운동하던 친구가 왼쪽으로 가기 위해선 당연히 왼쪽으로 힘 받아야겠죠? 그 다음 3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할 때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 한번 써볼게요. 델타 P, 충격량 I는 델타 P인데 요거는 F 곱하기 델타 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힘은 일정한데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은 커져야죠.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4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고요. 작용한 시간이 T래. 그런데 그때 받은 충격량이 I0네? 그럼 관계식 뭐야? 충격량은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이 뭐래? T래. FT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물체를 EF의 힘을요, 얼마의 시간 동안? ET의 시간 동안 줬대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 이게 4FT이기 때문에 충격량 I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I0가 되겠네요. 정답은 4I0. 오케이! 어렵지 않지? 제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돌과 안전장치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I라고 하는 거는 F 곱하기 델타 T에서 우리가 힘이 일정할 때는 시간을 길게 해서 혹은 시간이 일정할 때는 힘을 길게 해서 뭐를 늘려주기 위한 거였습니까? 충격량을 크게 늘려주기 위한 거였죠. 멀리까지 공을 보낼 수 있게. 그런데 지금부터는 좀 달라요.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충격량은 일정합니다. 충격량을 높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충격량은 일정한데 만약에 내가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 그럼 힘이 어떻게 될까? 그만큼 받는 힘은 일정한 충격량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긴 만큼 힘은 작아져야겠죠. 여기서는 충격을 뭐 하기 위한 거야? 줄이기 위한 거지. 충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까 했던 것과의 차이점을 이해하겠죠? 보겠습니다. 충돌과 안전장치, 충격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충격력, 별게 아니야. 물체가 충돌할 때 받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해요. F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F, 충격을 받을 때 힘이니까. 그러면 이 충격력과 시간의 관계, 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F라고 하는 거는 반비례한단 말이야. 뭐에?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정할 때, 충격력 I가 일정할 때 걸린 시간이 길수록 힘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델타 T분의 1에 비례한다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한번 아래를 보겠습니다. 아래 보니까 충격력 줄이기라고 해서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 1학년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두 개의 컵이 있습니다. 두 개의 컵을 떨어뜨릴 건데 하나는 어디에? 단단한 방석에, 하나는 어디에? 푹신한 방석에. 그러면 단단한 방석은 어떻게 돼요? 와장창 쿵쾅. 푹신한 방석은 말짱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단단한 방석은 충격 전달 시간이 적게 걸릴까 오래 걸릴까? 단단하기 때문에 충격이 바로바로 전달되겠죠? 이 친구는 충격의 전달 시간이 작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달되는 충격의 크기는 그만큼 커지겠죠. 반대로 푹신한 방석은 충격 전달하는 시간이 천천히 전달이 돼요. 푹신푹신하니까 그만큼 힘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 오른쪽에 이 다의 그래프를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뭘 의미한다고 했지? 면적은 바로 충격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친구의 경우에 충격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충격량은 똑같아요. 왜냐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똑같고 결과적으로 둘 다 바닥에서 멈추기 때문에 충격량은 똑같아요. 충격량은 똑같은데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어때? 보니까 단단한 방석은 요렇게 뾰족하고요. 푹신한 방석은 요렇게 널찍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단단한 방석의 경우에는 충격 전달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력은 높은 겁니다. 하지만 푹신한 방석은 걸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력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방석의 경우에는, 단단한 바닥의 경우에는 컵이 깨지고 이 푹신한 방석의 경우에는 컵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 직접 시간 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돌 전달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작게 하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야구 글러브를 받을 때 글러브를 뒤로 쭉 빼면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공의 충돌 전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내 손이 덜 아플 수가 있는 거고요.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이 무릎을 구부리면서 뛰어내리면 그만큼 충돌 전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역시 내 무릎에 충격이 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장치를 만들 때 별표 어떤 원리야? 결과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합니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을 작게 하는 원리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범퍼, 에어백, 타이어, 번지점프 줄, 얼굴 보호대, 구조용 에어매트. 이런 예시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왼쪽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골프공을 쳐낼 때 골프채로 골프공을 끝까지 밀어주는 거는 힘 받는 시간을 뭐하게 하는 거지? 아까 했던 건데 힘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 6번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인데 힘 받는 시간을 2배로 했어. 힘 받는 시간을 2배로 했어. 그러면 힘은 그만큼 2분의 1배로 감소하겠죠. 그래야 충격량이 일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이요.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동일한 유리잔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경우에는 깨지고 푹신한 방석의 경우에는 깨지지 않았어요. 그럼 두 경우의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기억,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경우가 충격 전달 시간이 짧으니까 그만큼 힘의 크기는 클 거예요. 그 다음에요. 포수의 글러브나 얼굴 보호대는 충돌할 때 힘받는 시간을 뭐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야? 당연히 힘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예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해보았고요. 이 충격량과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의 경우에는 나오는 문제의 패턴이 똑같아요. 몇 개의 문제만 대표해서 풀어보면 모든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볼게요.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 들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